어머니, 어머니, 솔직히 냄새 좀 나요. 솔직히 냄새가 좀 서울의 한 심해요. 아파트. 며느리 윤주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78세 순의 할머니는 두 손 가득 음식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죠.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된장국, 손주들이 좋아한다는 완자전, 시금치나물까지. 하지만 며느리는 코를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애들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서요. 그리고 집에 이런 냄새 배면 좀 그러니까. 앞으론 뭐 굳이 안 해오셔도 돼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든 채로 그녀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죠. 그랬구나. 그래도 애들이 좋아한다고 내가.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창문 좀 열어야겠다. 어우 냄새가. 확 열린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고 순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TV에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빈 만찬 총괄 셰프, 대한민국 요리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 순애 여사. 화면에 비친 젊은 시절 사진. 손주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아니야? 며느리 윤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냄새난다고 버린 그 음식이 세계 정상들이 극찬했던 바로 그 손맛이었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 78세의 순애 할머니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부엌에 불을 켜고 천천히 앞치마를 두르며 순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좋아하는 완자전을 만들어야지. 손주들이 좋아한다는 된장국과 고기 완자전, 시금치나물까지 정성껏, 아주 정성껏 한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민준이는 완자전에 표고버섯 다진 걸 넣으면 좋아하고 하늘이는 된장국에 두부랑 애호박을 넉넉히 넣어주면 잘 먹더라. 손주들의 입맛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완자전을 부치는 동안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된장국도 정성껏 끓이고 시금치나물도 조물조물 묻혔습니다. 이제 애들한테 가야지. 순애는 보온병에 따뜻하게 된장국을 담고 완자전과 나물을 정갈하게 용기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포장하며 또 한 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랑 하늘이가 좋아하겠지? 조금은 들뜬 목소리였지만 손에 쥔 보따리는 그녀의 나이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몸이 불편한 나이지만 손주들 생각을 하면 발걸음이 기운차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순애는 며느리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릴 때 기사 아저씨가 조심히 내리세요 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짐이 무거우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드디어 며느리 집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네.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집 문 앞, 순애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좋아하겠지? 윤주는 오늘은 좀 좋게 봐주면 좋고 딸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언젠가부터 며느리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웃으며 받아주던 며느리가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 걸
순애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죠. 순애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나야. 윤주야. 아, 네. 잠깐만요. 목소리에서부터 반갑지 않다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그걸 알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주는 상기된 얼굴로 인사도 없이 말했죠. 어머니 또 음식을 이렇게 많이? 안녕, 윤주야. 순애는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순애의 손에 든 보따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뭐 좀 해봤어. 애들이 먹고 싶다 하길래.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순애의 옷에서 풍겨오는 된장과 기름 냄새. 며느리는 그게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어머니, 솔직히 냄새 좀 나요. 응? 순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많이 나나? 아니, 요즘 애들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서. 그리고 집에 이런 냄새 배면 좀 그러니까.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론 뭐 굳이 안 해오셔도 돼요. 그 말에 순애는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순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도 애들이 좋아한다고 내가. 어머니. 윤주는 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애들은 이런 옛날 음식 안 좋아해요. 저희도 건강 생각해서 샐러드나 담백한 음식 위주로 먹이거든요. 그래도 된장국은 몸에 좋잖니. 어머니.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오시면 집에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옷에서도 나고 음식에서도 나고 환기시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조심을 못해서. 그리고 어머니. 윤주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가져오신 음식 애들한테 안 줬어요. 뭐? 제가 다 버렸어요. 냄새도 그렇고 위생 상태도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 말에 순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버렸다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윤주야. 죄송하지만 어머니. 앞으로는 진짜 이런 거 안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고 제 친구들도 자주 오는데 집에서 이런 냄새 나면 좀. 말끝을 흐리며 윤주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창문 좀 열어야겠다. 어우, 냄새가. 알았다. 미안하구나.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윤주는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하늘아. 할머니 오셨어. 아이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어? 손주들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윤주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은 오늘 먹지 말자. 엄마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할머니 음식은 좀 오래돼서 그래. 응? 그래.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알았어. 할머니 미안.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낀 듯 순애를 바라보는 손주의 눈빛은 애처로웠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는 그냥 너희 보러 온 거야.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 음식 좋은데. 그래, 고마워, 민준아. 순애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할머니가 또 해줄게.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이 있을까? 며느리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는데 거실에 앉아 순애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윤주는 계속 환기를 시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 숙제는 다 했어? 응, 했어. 하늘아, 너도 학원 준비해. 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할 일을 시키며 할머니와 손주들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윤주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습니다. 순애가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현관문 옆에 서서 빨리 가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손주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있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순애는 무거운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애의 뒷모습을 보며 손주 하늘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으셨어. 근데 할머니 눈에 눈물 고였던 것 같은데. 그냥 바람 불어서 그런 거야. 하늘아, 너 학원 늦겠다. 빨리 준비해. 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순애는 겨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예전엔 그래도 웃으며 받아주던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윤주는 그래도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순애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해갔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냄새가 난다. 옛날 음식이라. 버렸다. 며느리의 말들이 순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애는 주방에 음식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하나. 그날 저녁 순애는 혼자 아침에 만든 완자전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만든 음식. 하지만 정작 손주들은 먹지 못한 음식. 맛있는데.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며칠 뒤 가족 식사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상훈도 오랜만에 시간을 맞췄죠.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음식을 가져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 정성껏 완자전을 부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순애가 며느리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배달 음식과 샐러드, 피자, 치킨, 세련되고 화려한 음식들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상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앉으세요, 엄마. 순애는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이거 민준이가 좋아해서. 그 순간 윤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응?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요. 상훈이 놀라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오셨는데 당신은 좀 빠져요. 윤주가 남편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보며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이런 건 좀 그만 가져오세요. 그래도 애들 핑계 대지 마세요. 윤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음식 저 매번 버려요.
냄새도 그렇고 음식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고 어머니 음식 냄새는 너무 강해서 집에 냄새 다 배어 식탁에 있던 가족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손주 민준이와 하늘이도 엄마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상훈이 아내를 말렸지만 윤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자식이니까 그런 냄새도 좋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건 애들한테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요즘 위생관념도 중요하잖아요. 윤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주방 환경을 제가 아는데 거기서 만든 음식을 우리 애들한테 먹일 수가 없어요. 윤주야, 상훈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말은 다 나간 뒤였습니다. 순애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안 해오시는 게 좋겠어요. 알았다. 순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아래 순애의 손등 위로 조용히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상훈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응, 괜찮다.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 말이 맞아. 엄마가 요즘 애들 입맛을 잘 모르나 보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순애는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민준아? 할머니 음식, 나는 먹고 싶은데. 민준아, 윤주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하지만 민준아, 엄마 말 들어.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애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드세요. 상훈이 어머니 앞에 음식을 놓아주었지만 순애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프구나. 엄마. 식사가 끝나고 순애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너희들끼리 편하게 있어라. 엄마,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다니까. 순애는 단호하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할머니, 다음에 보자, 애들아. 순애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애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상우는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요? 윤주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저도 참고 참았어요. 매번 음식 가져오시는데 솔직히 요즘 누가 그런 음식 먹어요?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정성은 저도 압니다. 윤주가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 분위기도 생각해 주셔야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속상하시면 안 오시면 되죠. 제가 막은 것도 아니고 알아서 안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한숨만 깊게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순애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하얀 상자,
순애는 천천히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상자를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조리장 칼, 닳아버린 나무 국자, 그리고 젊은 시절 사진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순애는 하얀 조리복을 입고 국가 행사 만찬장을 지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 국빈, 각국 대사들 앞에서 수십 명의 요리사들을 지휘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빈 셰프. 이때는 모두가 날 인정해줬는데 순애는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970년대 순애가 25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요리의 길에 들어선 순애. 여자라는 이유로 주방에서 무시당하고 온갖 굳은 일만 시켰습니다. 여자가 무슨 요리를 해?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라. 선배 요리사들은 순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주방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선배들의 요리를 지켜보았고 밤에는 혼자 남아 칼질 연습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칼에 베어 피가 나도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그렇게 5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호텔의 정식 요리사로 인정받았죠. 그로부터 3년 후 순애의 실력은 업계에서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순애 셰프의 손맛은 다르다더라. 한식의 정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요리사야. 그리고 1978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애 씨, 청와대 주방으로 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애는 그때의 떨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청와대 주방,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빈들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곳. 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애는 청와대 주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요리사로 시작했지만 순애의 실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순애는 청와대 국빈 만찬을 책임지는 총괄 셰프가 되었습니다. 순애 셰프, 이번 프랑스 대통령 방한 때 만찬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는 그 만찬을 위해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전통 한식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프랑스 대통령의 입맛까지 고려한 완벽한 만찬을 준비했죠. 만찬 당일 프랑스 대통령은 순애의 요리를 먹고 감탄했습니다. 이토록 섬세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요리는 처음입니다. 이 손맛이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극찬에 대한민국 대통령도 기뻐했습니다. 순애 셰프 덕분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소. 그날 이후 순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셰프가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순애의 요리를 극찬했습니다. 한식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이로운 식사였습니다. 순애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인정하고 존경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0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상훈이가 엄마를 필요로 했습니다. 순애는 고민 끝에 청와대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순애 셰프, 정말 아쉽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순애는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평범한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순애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엄마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사는 거야. 하지만 가끔 옛날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한 걸까? 순애는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누가 알겠어. 이 늙은이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그날 저녁 며느리 윤주의 집에서는 손주들이 TV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리모컨을 만지다가 실수로 채널이 뉴스로 바뀌었습니다. 아, 채널 돌아갔다. 민준이가 다시 돌리려는 순간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빈 만찬 총괄 셰프, 대한민국 요리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 순애 여사. 민준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아, 저기 봐. 응? 왜? 저 사람 할머니 아니야? 하늘이도 화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와, 진짜 할머니 닮았어. 닮은 게 아니라 진짜 할머니인 것 같은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주가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왜들 그래? 엄마, 저기 할머니 나왔어. 뭐? 윤주도 TV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젊은 시절의 순애, 하얀 조리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나레이션.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신뢰했던 셰프, 세계 정상들이 한국을 찾을 때마다 그 음식을 책임졌던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윤주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저게 어머니? 화면에는 순애가 만찬장에서 수십 명의 요리사들을 지휘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순애 셰프님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한 접시 한 접시에 대한민국의 혼이 담겨 있었죠. 윤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런 분한테 머릿속에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냄새난다. 옛날 음식이라. 버렸다. 위생 상태를 믿을 수 없다. 화면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자료화면, 한국 방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순애 셰프의 요리였습니다. 그 섬세함과 깊이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영국 수상 자료화면, 한식의 진수를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진짜 할머니 맞지? 할머니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어? 윤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마침 남편 상훈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무슨 일이야? 왜들 TV 앞에 모여 있어? 아빠, 저기 할머니 나왔어. 민준이 아빠를 불렀습니다. 상훈이 TV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순애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애 여사는 1970년대 여성에게 요리사의 길이 거의 닫혀있던 시절 오직 실력 하나로 청와대 주방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순애가 밤늦게까지 혼자 칼질 연습을 하는 재현 영상이 나왔습니다. 나레이션,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칼에 베어 피가 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요리사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우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런 분이었어?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늘 주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던 모습, 늦은 밤까지 요리 연구를 하시던 모습.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화면에는 순애가 은퇴할 때의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설의 셰프 순애 여사 은퇴, 아들을 위해 주방을 떠난다. 1990년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순애 여사는 청와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평범한 엄마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엄마가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는지. 화면에는 순애의 마지막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순애 여사 15년 전 인터뷰 자료. 제 요리에는 한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정성. 요리는 먹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누군가가 행복해 한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상훈이 아내를 불렀지만 윤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으니까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셨는데 나는. 민준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우리한테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 할머니 음식 냄새 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외국 대통령들은 다 맛있다고 했대.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윤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음식 다 버렸다고 했잖아. 그런데 할머니 음식이 이렇게 유명한 거였어? 그만해. 윤주는 아이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상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나는. 윤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본 뉴스 때문이었죠.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혹시 윤주가 그 뉴스를 봤을까? 다음 날 아침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순애 선생님이십니까? 공손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청와대 조리팀장 박재호라고 합니다. 청와대요? 순애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선생님.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아, 네, 잠깐 봤습니다만. 선생님께 꼭 연락드리고 싶어서 방송국을 통해 번호를 받았습니다. 제게 무슨 일로?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국빈 만찬이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방한하시는데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를요? 내가 무슨, 이제 나이도 많고. 선생님, 박재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때문에 이 길을 택했습니다. 네, 제가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 만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요리를 먹고
나도 이런 요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멘토십니다.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박재호 팀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요리사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고 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다는 요리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부디 한 번만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손맛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예전만큼 할 수 있을지. 선생님, 박재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요리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십니까? 선생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을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날 다시 찾는구나.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윤주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 뉴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윤주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순애 셰프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빈 셰프 순애 여사, 역대 대통령이 인정한 최고의 손맛, 세계 정상들이 극찬한 한식의 품격,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도 인정한 실력, 순애 여사 여성 요리사의 길을 연 선구자.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윤주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기사에는 순애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 요리 철학은 간단합니다. 정성과 사랑. 아무리 좋은 재료도 정성 없이는 맛을 낼 수 없고 사랑 없는 요리는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일 뿐입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윤주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음식을. 나는 다른 기사도 읽었습니다. 순애 여사 아들 위해 청와대 떠나. 가족이 우선입니다. 윤주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 상훈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윤주는 소파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밤새 잔 거야? 응. 엄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윤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일단 가보자. 엄마 댁에. 그래. 윤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밤새 운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 꼴로 어떻게 가? 괜찮아.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상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윤주와 상훈은 순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누구세요? 어머니, 저희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윤주, 상훈. 무슨 일이니? 어머니. 윤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윤주야, 왜 이래? 어머니.
윤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렴.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아니에요. 윤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윤주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음식 버리기도 했어요. 냄새 난다고 욕도 했어요. 위생 상태를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심한 말도 했어요. 윤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드셨는데, 사랑을 담아 만드셨는데, 저는, 순애는 가만히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렴. 어머니, 괜찮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하는 실수가 더 많단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미안해하는데 내가 뭐라고 미워하겠니? 순애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밖에서 이러지 말고.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윤주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다. 순애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과거 이야기를 숨기고 살아서 너도 몰랐던 거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윤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과거를 몰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만드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생각했어야 하는데, 윤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냄새만 신경 쓰고 제 편한 것만 생각했어요. 상훈도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와이프를 잘 타일렀어야 하는데, 아니다. 순애가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희 둘 다 잘못이 없어. 나도 너무 자주 찾아가서 부담을 준 것 같구나. 어머니, 윤주가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자주 오셔도 돼요. 아니, 자주 와주세요. 윤주야. 그리고 어머니. 윤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응. 어머니의 손맛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어요. 순애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그렇게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손주들과 함께 조용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통령이랑 외국 사람들한테도 이거 해줬어? 응. 그분들이 좋아하긴 하더라. 우와.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였어. 하늘이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윤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은 모습. 어머니, 오늘은 제가 도울게요. 그래, 같이 하자. 순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주는 시어머니 옆에서 조심스럽게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써는 게 맞나요? 응, 그래. 조금 더 얇게 썰어봐. 네. 며느리는 정성껏 채소를 썰었고 순애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윤주야. 네, 어머니. 요리는 말이야. 순애가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란다. 마음이요? 응.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그게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윤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위해 요리해 주셨죠. 그렇지. 순애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말렴. 네, 어머니. 부엌에서는 따뜻한 된장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가족들은 깨달은 것이었죠. 저녁 식탁.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애가 만든 음식들과 윤주가 도와 만든 반찬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먹어봐. 손주들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우와, 맛있다. 역시 할머니 음식이 최고야. 상훈도 한 입 먹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이 맛, 어릴 때 먹던 그 맛이네요. 기억하니? 네, 이제야 이 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윤주도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고맙다, 윤주야. 제가 도운 건데 어머니께서 고맙다니. 내가 같이 해줘서 더 맛있어진 거야. 순애의 말에 윤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 후 순애는 조용히 창가로 가서 하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셰프 복장을 입은 자신의 사진. 이제는 내 가족이 내 만찬이구나. 순애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세계 정상들 앞에서 요리할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순애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국빈 만찬의 날, 한 달 후 청와대 주방. 순애는 하얀 조리복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구나. 젊은 요리사들이 순애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께 직접 배울 수 있다니. 박재호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응. 시작해보자. 순애는 당당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불 조절 잘하고 간은 조금씩 맞춰가며. 네, 선생님. 젊은 요리사들은 순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순애의 손놀림은 7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야 해. 네, 선생님. 만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독일 총리를 위한 한식과 독일 입맛을 고려한 퓨전 요리들. 순애의 30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총리는 순애의 요리를 먹고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한국 요리의 깊이를 이토록 섬세하게 표현하다니. 만찬이 끝난 후 독일 총리는 주방을 찾았습니다. 이 놀라운 요리를 만든 셰프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순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당신이. 독일 총리는 감동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완벽한 요리를.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이런 위대한 셰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독일 총리와의 악수, 그리고 기념사진. 만찬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순애에게 젊은 요리사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최고였습니다. 역시 전설이십니다. 박재호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다.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구나. 선생님, 박재호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나는 이제 더 중요한 만찬이 있단다. 더 중요한 만찬이요? 응, 내 가족을 위한 만찬. 순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찬 잘하셨나요? 저희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된장국을 끓여 먹었어요. 애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면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나도 사랑한다. 곧 갈게. 순애가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와 손주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순애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TV에 나왔어. 할머니 진짜 멋있었어. 윤주도 다가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다, 윤주야.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주와 손주들이 함께 만든 음식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 봤는데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윤주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한 입 먹어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정말요? 응. 내 마음이 느껴져. 순애의 말에 윤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 순애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을 손에 들고서 이제야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세상이 인정하는 명예도 좋지만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윤주가 다가와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순애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손주들과 아들이 순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게임하자. 응, 가자.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날 밤 작은 집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 곁에 평범한 사람도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